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빈출족보 백제 이 문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특성부터 같이 푸실 건데요. 언어의 특성, 자 기본 개념을 보시면 언어의 특성 뭐뭐 있습니까? 자, 언어는 개성과 대상과 개념 사이에 임의적으로 결합한 것들, 그래서 형식과 대상 사이에 임의적으로 결합한 걸 어떤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칠판, 우리는 칠판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블랙보드라고 그러고 중국에서는 헤이판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똑같은 대상은 똑같지만 표현하는 형식, 이 말은 다 다르죠. 이런 건 언어의 자의성. 그 다음에 문법 규칙에 맞춰 써야 되는 건 언어의 규칙성. 그 다음에 언어는 시간에 따라서 새로 만들어지거나 의미가 바뀌거나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건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언어는 사회적 사람들끼리의 약속입니다. 사회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칠판이라고 그러는데 누구 혼자가 나빠빠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하죠. 그죠? 이런 거 갖다가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이 아이가 태어났으면은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가 뭐 돌 지나자마자 애 앉혀놓고 엄마라고 해야 돼, 아빠라고 해야 돼, 여기서는 조사 의를 써야 돼, 가를 써야 돼, 목적어가 뭐고 서술어가 뭐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그냥 엄마 아빠 말을 알아들으면서 애가 저절로 말을 배웁니다. 그리고 단어 몇 개를 바꿔가지고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언어의 창조성이라고 그러죠. 자, 이 다섯 가지를 언어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언어의 기호성, 언어는 기호로 표현한다는 기호성이 플러스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특성 이 다섯 가지, 자의성, 규칙성, 역사성, 창조성, 사회성, 이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개념만 아시면은 언어의 특성에 해당하는 문제는 다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언어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해당하는 것은 골라봅시다. 자, 과거에는 뇌라는 말은 산을 뜻하는 우리 고유였다. 그러나 산이라고 한자로 이렇게 쓰죠. 산이라는 한자어가 들어오면서 점차 덜 쓰이게 되었고 현재는 쓰이지 않는 말이 되었다. 자, 이와 같이 언어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겪게 된다. 자, 그래서 똑같은 예에 해당하는 말이 주문이란 말. 주문이란 말이 지금은 잘 안 쓰이고 한자 천이 들어오면서 천이란 말이 훨씬 많이 쓰여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온이라는 말도 온이라는 말 잘 안 씁니다. 한자 뭐로 바뀌었습니까? 백으로 바뀌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한자어가 들어와서 한자어와 경쟁해서 순 우리말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건 언어의 무슨 성이라고 그럽니까? 골라봅시다. 언어의 규칙성, 역사성, 사회성, 창조성 중에서 자, 이렇게 말이 없어지는 거, 소멸되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그러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규칙성은 언어는 이 문법 이런 규정에 맞춰서 써야 된다. 이런 게 규칙성이고요. 사회성이란 말은 사회 구성원끼리의 약속이다. 이런 게 사회성이고요. 창조성이란 것은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게 창조성이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전에 야당의 의원들이 뭐 열 몇 시간씩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열 몇 시간 동안 얘기할 걸 다 외워서 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걸 갖다가 막 연결지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런 게 다 언어의 창조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22번. 다음 글과 관계 있는 언어의 특성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설의 한 대목인데요. 앤드류 클레먼츠의 프린들 주세요라는 소설의 한 대목입니다. 누가 개를 개라고 했느냐고? 네가 그런 거야, 니콜라스?
너와 나와 이 반에 있는 아이들과 이 학교와 이 마을과 이 주와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이 우리 모두 그렇게 하자고 약속한 거야. 우리 모두 하자고 약속했답니다. 자, 언어는 사회 구성원끼리의 약속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이건 뭡니까? 언어의 무슨 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언어의 사회성에 관한 설명이죠. 그죠? 자, 그래서 다음 글과 관계 있는 언어의 특성은 언어의 사회성이죠. 그죠? 규칙성과 법칙성은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이제 23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언어의 다음에서 설명하는 언어의 특성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미가 변하기도 한다. 어리다는 말은 원래 어리석다라는 뜻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가 적다는 뜻으로 변했다. 자, 똑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게 어여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여쁘다라는 말이 지금은 참 오늘 옷이 참 어여쁩니다. 따님이 참 어여쁘게 생겼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쁘다라고 칭찬하는 말이죠. 그래서 어여쁘다는 예쁘다라는 뜻이었는데 조선시대 때는 어여삐 여기다 할 때 어여삐라는 말, 어여쁘다라는 말은 불쌍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쫙 입고 왔는데 오늘 참 어여쁩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참 너 불쌍해 보인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의미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뜻이 바뀌거나 없어지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언어의 무슨 성이라고 그랬습니까? 역사성이라고 그랬죠. 그죠? 지금 언어의 특성에 해당하는 문제는 계속 지금 역사성만 나오고 있죠. 사회성은 하나 나오고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뒤에 또 보겠습니다. 24번.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언어의 특성은 과거의 주문이란 말은 천을 뜻하는 고유어였습니다. 그러나 천이라는 한자어가 들어오면서 점차 덜 쓰이게 되었고 현재는 거의 쓰이지 않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언어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겪게 됩니다. 언어의 무슨 성이라 그럽니까? 언어의 역사성이라 그러죠. 그죠? 언어의 불변성이란 말은 없습니다. 이건 없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규칙성은 언어는 문법에 맞게 사용되는 거, 어법에 맞게 사용하는 거고요. 창조성은 새롭게 말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창조성이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언어의 특성에 해당하는 문제, 이 언어의 기본 특성 5가지만 알면은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넘어서 이제 건의에 해당하는 거 보겠습니다. 건의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작문에 해당하는 건데요. 고등학교 올라가시면은 화법, 작문, 문법 이 3가지를 배웁니다. 모의고사에 보면은 1번부터 15번까지가 화작문이라고 해서 화법, 작문, 문법이라고 그러는데 건의 같은 경우는 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작문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근데 중학교에서는 옛날에는 교과서에 국어생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어생활에서 쓰기 파트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건의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크게 봤을 때는 문법의 한 범주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빈출족보 백제에서는 이 작문 부분 혹은 쓰기 부분을 따로 나누지 않고 자, 이 건의는 문법 안에 포함이 됐다. 이렇게 미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25번. 다음에서 건의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 저는 1학년 2반의 누구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 애쓰는 교장 선생님께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덥습니다. 지난주부터 춘추복을 입어야 하는 기간으로 정해져서 하복을 입고 등교하면 선생님께서는 지적을 하십니다. 하복과 춘추복의 혼용 기간을 두신 것은 좋습니다만 기간도 너무 짧고 그나마도 그 기간이 끝나면은 더위를 많이 타는 저 같은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춘추복을 입어야만 해서 힘듭니다. 그러니까 혼용 기간이 아니더라도 계절과 상관없이 자기 체질에 맞게 교복을 입을 수 있게 해주시든가 교복 혼용 기간을 더 늘려서 하복을 더 오래 입고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심적으로 이 글쓴이가 이 교장 선생님한테 부탁하는 부분은 여기 부분이죠. 그죠?
계절과 상관없이 자기 체질에 맞게 교복을 입을 수 있게 해주시든가, 아니면은 교복 혼용기간, 그래서 뭐 무조건 다 하복 입어야 돼 이게 아니고 춘추복도 입고 하복도 입을 수 있도록 혼용기간을 더 늘려서 하복을 더 오래 입고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서 건의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보기 1번. 자, 무슨 몇 년도 무슨 중학교 누군데요. 새로운 하복의 구매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한테 부탁했습니까? 하복 좀 더 시원한 걸로 해주세요. 망사로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얘기한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교복의 디자인도 변경하자. 뭐 이런 이야기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복의 혼용 기간을 연장하자. 교복 물려주기를 활성화하자. 이 중에서 교장 선생님한테 중점적으로 얘기한 건 뭐였습니까? 이거였죠. 교복의 혼용 기간을 좀 연장해 주십시오. 아니면은 체질에 맞게 자기 체질에 맞춰서 교복을 입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걸 부탁했었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26번. 다음에서 건의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이 교재에 보면 굉장히 길게 나왔는데 이 PPT로 옮기면서 조금 뒷부분을 생략을 했습니다. 근데 앞부분만 봐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무슨 중학교에 다니는 누구라고 합니다. 얼마 전 학교 앞에서 등굣길에 차와 부딪힐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구청장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우선 우리 학교, 자, 여기서부터 이제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 부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학교 근처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도 좁은데 불법 주차가 너무 많아서 학생들이 다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회 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 정문 앞 인도가 매우 좁은데 차들이 인도에까지 올라와 있으니 학생들은 자연히 위험한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까지만 보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번. 학생이 구청장한테 요구하는 게 유흥업소를 철거해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교통사고 피해 보상을 얘기했나요? 구청장님, 차 치웠어요. 몰아주세요. 이런 내용 없죠. 그 다음에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맞죠. 그래서 뭘 얘기했습니까? 불법 주차부터 먼저 좀 처리해달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공사장 소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건 없죠. 자, 이렇게 봤을 때 건의사항이 제일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자, 이 본문만 꼼꼼히 읽으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건의 문제 2개를 같이 풀어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타에 해당하는 거 2문제 보겠습니다. 문장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개요. 자, 이것도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화장문에서 장문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개요에서 장문, 쓰기에 관한 문제에서는 개요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은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이다. 개요표이다. 기억에서 리을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건 어떻게 골라야 되냐면은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맞지 않는 걸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제목과 내용을 비교해 보시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제목이 대중문화를 이끌 팬클럽 문화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팬클럽 문화가 생겨난 원인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서는 팬클럽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근데 얘를 보니까 부정적 인식에 해당하는 거죠. 건전한 비판을 거부하고 경쟁 연예에게 악성 댓글로 피해를 준다. 맞죠? 그 다음에 팬클럽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 그래서 이거는 부정적인 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모습.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게 긍정적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부정적이죠. 그죠? 자, 사람들에게 다양한 대중문화를 소개한다. 자, 이거는 긍정적이죠. 연예인과 함께 봉사활동 기부문화를 확산한다. 다 긍정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팬클럽 문화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보니까 자, 이 긍정적인 거에 해당하지 않는 부정적인 게 들어간 디귿이 답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법의 마지막 문제 보시겠습니다. 28번입니다. 기억에서 리을 중 글의
통일성을 깨트리는 문장은 그 글의 전체적인 흐름에 어긋난 거, 그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거, 이런 거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읽어봐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자, 보겠습니다. 텔레비전은 인간 생활의 유용한 매체이다. 인간 생활의 유용한 매체이다. 그래서 텔레비전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기업부터 리을은 다 텔레비전의 좋은 점에 대해 해당하는 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통일성을 깨트리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럼 텔레비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기억에 텔레비전은 대화 상대가 필요한 현대인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면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좀 우울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니은 보니까 그리고 복잡한 일상생활 속에서 지친 현대인이 휴식을 자, 띄어쓰기가 잘못됐네요.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락수단이 되기도 한다. 자, 그래서 피곤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왔더니 지쳐요. 그때 텔레비에서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밌는 거 보면서 현실의 고통을 잊을 수 있겠죠. 그죠? 뭐 태양의 후예 이런 드라마 보면은 송중기랑 성혜교 이렇게 멋있는 주인공이 나오면은 대리 만족의 욕구를 해결할 수도 있겠죠. 내 남자친구는 오징어처럼 생겼는데 송중기 보니까 너무 좋아요. 행복해. 자, 그래서 이거는 텔레비전의 긍정적인 측면이 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중독되면은 실제와 자, 중독이란 말이 나왔네요. 좀 의심스럽습니다. 실제와 가상현실을 식별하는 능력을 잃을 수도 있다. 자, 하는이란 말도 붙였어야 되는 건데요. 자, 실제와 가상현실을 식별하는 능력을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뭡니까? 부정적인 거죠. 3번이죠. 자, 리을은 되게 길어요. 텔레비전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는 창구이기도 하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리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긍정적인 면이죠.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여기서부터는 이 글 전체의 맺은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텔레비전은 인간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며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맺은말 부분에서는 본문의 얘기를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텔레비전의 긍정적인 측면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골랐을 때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죠. 디귿이죠. 그죠? 실제와 가상현실을 식별하는데 이 장애가 된다. 그러니까 식별하는 능력을 잃을 수도 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텔레비 본다고 해서 다 뭐 가상현실에 빠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답은 3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상으로 문법의 기출문제 28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